이번에 XRP가 3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묘하게 차가운 상황입니다. 기대를 모았었던 뉴스들이 하나둘 터졌지만요. 오히려 이런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요. 오늘 영상 통해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이슈들 통해서 왜 지금 XRP가 오르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악재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의미랑 앞으로의 길까지도 함께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로 스위프트랑 체인링크의 협력 확대입니다. 이 뉴스가 많은 XRP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었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그동안 커뮤니티에서는 언젠가 스위프트가 XRP를 채택을 할 것이다. 이 스위프트랑 리플이 손잡으면 전세계 금융의 판이 뒤집힌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력했었는데 하지만 스위프트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체인링크랑 손잡고요. 토큰화된 자산을 전통 금융망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블록체인 실험이 아니라 실제 은행들이 쓰는 메시징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 전송 기능을 붙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XRP를 대체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스위프트는 공유 원장을 깔아가지고 다양한 블록체인과 연동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중인데요. 즉 XRP를 버린 게 아니라 XRP 하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체인링크가 오라클로 데이터를 중개하고 스위프트는 전통 금융망을 지켜주면서 XRP는 여전히 유동성 브릿지 자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 지금 대체가 아니라 분화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나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티는 여전히 XRP가 스위프트의 자리를 뺏지 못했다라는 감정적인 실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정보랑 심리를 구분하지 못한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기대감이 크면 당연히 실망감도 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의 사임 소식 때문인데요. 리플 레저의 공동 창립자이자 커뮤니티랑 늘 소통해왔던 리플의 얼굴 같은 존재였었죠.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리플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다시 짚어보면은 슈워츠가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연말까지 CT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명예 CTO로서 이사회에 합류를 합니다. 즉 기술의 큰 방향을 여전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런 리더십 변화는 언제나 시장 불안을 부르지만요. XRP는 한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엔지니어 팀과 프로세스로 굴러가는 거대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붕괴가 아니라 세대 교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커뮤니티는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신적인 지주가 떠난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심리에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가격은 이런 감정의 결과로서 흔들리는 거지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건 아니란 거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요. 사람이 아니라 코드를 보셔라. 이 슈워츠의 철학은 이미 리플 레저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자리로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국 정부 셧다운입니다. 겉보기엔 XRP랑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시장 심리를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SEC를 비롯한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이 예산 문제로서 사실상 멈춰선 상황인 거고 새로운 금융상품, 특히나 암호화폐 ETF의 승인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특히나 기대했었던 거는 XRP ETF 승인입니다. 10월 달에 드디어 발표가 될 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도권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이 컸었는데 하지만 정부가 멈추면 어떨까요? SEC도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겠죠. 즉 현재 XRP ETF 승인 일정 자체가 무기한 밀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입장에서 부정적인 뉴스라기보다는 시간이 늦춰진 뉴스에 가깝고 문제는 시장이 타이밍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10월 달을 기다렸는데 그 시점이 뒤로 밀리면은 기대가 식으면서 단기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기대의 공백기 속에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셧다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SEC가 재가동되면 미뤄졌었던 일정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연된 호재가 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시장은 공포를 팔고 미래를 사는 법이니까요. 결국에 정리해보자면 스위프트의 체인링크 협력 그리고 슈워츠의 자리 이동 그리고 ETF 지연까지도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뉴스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 개는 역할 경쟁, 또 한 개는 리더십 불안, 그리고 또 한 개는 기대감 지연까지도 결국에 모두 다 확신 약화로서 수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또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최근에 리플 레저의 활성 주소 숫자, 거래소 순 유출량, 그리고 RLUSD 발행량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기 때문에 즉 공포감이 커질수록 조용히 모으는 세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부에선 이미 다음 사이클의 연료가 쌓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과거 2017년, 2020년 때도 반복됐었던 흐름입니다. XRP가 여전히 금융 백엔드에서 가장 빠른 송금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RLUSD EVM 연동, 국제 결제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본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속도의 문제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뉴스는 흔들리지만 구조는 변화하지 않아요. 시장은 늘 공포를 먹고 자라왔습니다. 지금의 불안감이 언젠가 확신의 순간으로 바뀔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에 시장의 주인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또 이 싸움은 결국에 멘탈의 게임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엔 그 멘탈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무기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은 최근에 돈의 이동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윌러 이사는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을 남겼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결제 옵션을 늘려야 된다.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연준 위원이 아닙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로서 거론되는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가상화폐 실험이 아니라 이제는 결제 시스템의 하나의 축으로 올라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간 부문이 혁신을 이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을 촉진해서 결제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이 말인즉슨 연준이 독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확한 시그널인 겁니다. 결제 시장의 혁신을 민간에 맡기겠다라는 거겠죠. 이게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체제 설계의 변화를 예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가 런던과 뉴욕 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 기업 가치 750억 달러, 상장 성공했을 때 FTSE 100 지수 15위권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영국 증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레볼루트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에요. 이 송금과 결제, 투자, 암호화폐까지도 한 번에 원포인트로 다루는 하이브리드 금융 플랫폼입니다. 이런 회사가 런던과 뉴욕 두 자본시장에 동시에 들어간다는 건요. 이 금융과 기술의 경계가 완벽하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윌러는 결제 시스템의 개혁을 말을 했고 레볼루트는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결제 인프라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고 이런 흐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산이 바로 리플 XRP죠. XRP는 10년 넘게 결제용 코인으로 불려왔었고 하지만 그동안은 비공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공식적인 결제 레일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윌러의 발언은 단순하게 친암호화폐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안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고 이 말은 곧 규제 밖의 코인은 위험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즉 앞으로 살아남는 거는 규제 안에 들어온 코인, 준법 시스템 위에 설 수 있는 결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상원과 7월 하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준비금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발행자 라이선스, 그리고 공시 의무까지도 제도권 진입의 문을 열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 법안이 시행 중에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결제용 EMT랑 투자용 ART로 구분을 하면서 은행 수준의 감독 체계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인 영국 BOE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BOE 계정 접근을 열어줄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에 유럽, 영국, 미국까지도 이 세 지역이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이건 거시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달러랑 유로, 파운드 모두 다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는 결제 효율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죠. 특히 국제송금이나 크로스보더 결제는 시간과 수수료의 벽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벽을 허무는 도구인 거고 24시간 즉시 결제, 수수료 절감, 글로벌 호환성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만든 CBDC가 아직 제공하지 못하는 속도랑 효율성이에요. 결국에 미국 연준은 현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전부 다 못한다. 민간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안으로 들이자. 이게 윌러의 진짜 메시지겠습니다. 리플은 이미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했고요. 이걸 기존 결제망에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과 글로벌 금융권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를 허용한다? 그렇다면 XRP는 달러랑 유로, 파운드 사이를 잇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리플은 미국 내부 은행인가 신청, 연준 마스터 계좌 접근 추진이랑 스위스 커스터디 은행과의 협업까지도 여러 가지로서 결제 인프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권 뉴스가 나왔는데 왜 XRP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시장은 뉴스보다 행동보다 시간을 먼저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지금처럼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위상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발명됐을 때 전구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죠. 하지만 10년 뒤에는 전기 회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 XRP가 정확히 그 시점이에요. 단기 차트로 보면 한 달, 세 달 정도는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도권 결제 인프라에 포함되는 흐름은 시가총액 재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전략은요. 기본적인 포지션은 현물 중심으로 둘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규제랑 정책과 뉴스가 언제 발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니까요. 이 분할 매수의 기준은 심리적인 공포 구간이 될 겁니다. 시장 뉴스가 부정적으로 돌리고 또 스테이블코인 불안 같은 키워드가 나올 때 이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거고, 또 다음으로 분할 매도의 기준은 심리적인 들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이 스테이블코인과 달러를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과열될 때 부분 익절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현명하시겠죠. 그리고 리플 XRP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도 RLUSD랑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 대한 ETF랑 USDC 서클 흐름과도 함께 한번 살펴보세요. 이 셋이 움직이는 방향이 제도권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리플의 회복 속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대응력의 중요성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후반대에서 밀리면서 이제는 진짜로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이 정말 많았었죠. 근데 불과 며칠 만에 4,200원 이상으로 회복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시장의 빠른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단 한 가지예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의 대응력이라는 거. 대부분의 분들께서 하락이 시작되면 두려움에 던지시죠. 반등이 나오면 뒤늦게 따라붙으시죠. 이런 패턴들이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움직여요. 하락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리플의 과거 흐름을 꼭 직접 눈으로 다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귀찮아서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과거 패턴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리플은 급락 후에 반드시 회복을 보여줬었고 이런 과정에서 멘탈을 유지한 분들만이 수익을 냈습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시장은 늘 상승과 조정, 회복의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의 준비 과정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장에서의 대응만 잘 하셔도요. 회복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리플의 빠른 회복은 그거를 다시 증명을 했죠.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오를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움직인 사람입니다. 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오늘 영상들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하락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기회의 시작이라는 거. 이 리플 XRP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도 다시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 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 통해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